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에 토요일 밤인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때 뭐 다른 할 일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개인 계획도 있으실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교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시간이 그냥 뭐 토익 어떻게 강의할 것이고 이제 공부할 것이냐 이쪽보다는 또 이제 뭐 영어 학습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도 곁들여가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의욕을 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거의 처음 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저를 아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거기가 서울이라 그러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거의 지방 시골과 비슷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유복하게 컸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까운 친척한테 소위 사기라는 걸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이때쯤 그때까지는 제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버릇도 없이 컸습니다. 뭐냐면 막 돈을 태우고 논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 아이들한테는 좀 귀족처럼 대접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통장 관리를 같이 하는 그 동업 시스템에서 같이 하던 사람이 그냥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 있는 현금을. 그러면서 이제 좀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극단적인 또 가난함을 겪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컸냐면 앞에서 야구를 할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 다 팔고 또 이제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이제 응암동의 그 5번 도로다 뭐 이런 이제 도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런 데서 살다가 보면 이제 뭐 전기세 내라 아니면 뭐 전화 끊기는 거 뭐 전기 끊겨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려우신 분 있었다고 이제 또 각자 다 직장 다니시면서 그럴 텐데 전기 끊겨 본 적이 저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돈을 하도 안 내면은 이제 끊죠. 근데 그러면 깜깜한 데서 좀 생각은 많지만 좀 그렇게 밝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체험 같은 것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취미를 가졌었던 거는 중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무척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좀 영어를 참 재미있는 과목으로 또 우선 알게 됐고 그 선생님 덕에 그때 그냥 막연하지만 난 영문과 교수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좀 고등학교 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실제 고1 때 제가 자습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고1 때 제가 선생님한테 고1 때 어떤 선생님인데 약간 배신감을 느꼈던 게 그냥 자습서 문제를 다 냈어요. 자습서 문제를 반 정도 냈어요. 그러면은 자습서 있는 애들은 그냥 본 애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은 책을 못 봐가지고 그걸 별로 그렇게 쉽게 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저런 무책임한 선생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러고 이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이제 좀 약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좀 굴러다니다가 이제 헌책방에서 산 영영사전이 있었어요. 근데 영영사전을 고1이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보면 또 설명하는 뜻이 또 모르는 단어 나오고 뭐 또 모르고 막 암울하죠. 근데 그걸 몇 달 버티다 보니까 좀 실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 1학년 때는 잘 안 나타나고 한 2학년 가니까 많이 실력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저 선생님 좀 가짜 강의한다. 이거 좀 잘못 설명하는 것도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커갈 수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뭐 저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제 숭실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 동네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업료도 제일 꼴찌로 내고 이제 뭐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추억 같은 건 있는데 이제 종교가 거의가 기독교적이라 그게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종교적인 안정감이나 이제 그런 거는 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대학을 이제 어쨌든 영문과로 갔어요. 영문과로 갈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좀 여건이 되는 쪽으로 와서 이제 그대로 갔는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막 그 시위도 많고 이런 때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그런 그 학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학회라는 데는 학생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한 1년 정도 있어 보다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도 어렵고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말쯤에 타임반이라는 데를 갔어요. 고대 타임반이라는 동아리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또 별다른 아주 별천지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독해가 아주 인기가 많았던 시대고 학생이 발표하는데 막 200~300명이 강의를 듣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묘한 느낌을 받은데 내가 영문과인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어가 많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모임입니다. 그게 이제 1956년도부터 있었던 그 좀 고대 특유의 그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보다가 한번 여기에 한번 공부 집중해 보자 해가지고 쭉 해서 거기서 이제 회장까지 하고 이렇게 좀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게 과외예요. 과외를 많이 했어요. 영어 과외를 많이 이제 하면서 다녔는데 그거랑 이 타임반에서 이 강의 해보고 그것도 회장 경력까지 해본 거 이게 지금까지 그 강의의 토대가 돼줬습니다. 근데 제 강의가 좀 친절하다 이런 거는 개인 지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 훈련을 좀 혹독하게 받았어요. 이 타임반이 어떤 데냐면 어랑 더 빼고 다 찾아 하는데요. 네가 머리가 뭐 영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사 어나 더 빼고는 모른다고 치고 무조건 다 찾아. 왜냐하면 쉬운 단어가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뜻이 워낙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This coat wears well 이렇게 썼어요. 설마 코트가 잘 입는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단어는 아니고 그 코트 참 질기네 이거예요. 그 코트 참 질기다. 근데 그걸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토익 시험에 최근에 나왔지만 wear and tear가 있어요. 이걸 뭐 입다와 눈물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요. 이게 그 소모나 마멸이죠. 소모 마멸. 그래서 이게 소모 마멸의 개념으로 웨어가 이렇게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자기가 다 안다고 치고 요거 입다로 안다고 치고 뭐 다 헤쳐버리면은 배우는 게 없죠. 자기가 다 안다고 아예 머리에 딱 그 거만하게 있으면은 저런 새로운 뜻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런 훈련이에요. 어나 더 빼고 다 찾아. 그 영영사전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동기끼리 경쟁이 심해요. 뭐냐면 같은 학번 애들끼리 내일 발표 있는 애를 일부러 술을 먹여요. 술을 먹여서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 조금 먹고 집에 가서 얘를 괴롭힐 질문 없나 밤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발표하는 날 그 친구를 소위 말해서 깨는 거, 그 깨는 게 거기에 어떤 뭐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예 그 경쟁 사회에서 왜냐하면 질문 하나라도 더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방을 아주 면박을 주는 오히려 그러면 인정받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칠기도 했는데 거기서 단련된 것이 이제 나중에 큰 토대나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대학원을 갔어요. 이제 뭐 공부도 과외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제가 자비는 다 생활하는데 벌면서 이제 가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 다니시면서 여기 학교를 이렇게 수강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많다 그랬는데 제 친구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제 부모님 잘 만난 분, 소위 그런 아이들은 어학연수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근데 그때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제가 보완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였냐면 영화를 많이 보는 거였어요. 영화를 많이 보고 영국문화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거기 비디오랑 책, 이걸 이제 그 당시 회원권이 한 5,000원이면 됐어요, 1년에. 그러면 거기 가서 비디오도 보고 책도 막 읽어보고 이제 그런 간접 체험,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게 되게 좋죠. 이제 그걸 많이 뭐 미친 듯이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보고. 근데 그런 것이 꽤 토대가 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음향도서실이라는 게 있어요. 음향도서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보통 그 테이블 많이 듣는 거, 졸립더라도 들으면서 자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리스닝의 경우 잠재의식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들리든 안 들리든 많이 들어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보면서 읽고 정리하고 보고 듣기, 그냥 듣기, 맑은 정신으로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들려도 그냥 들으면서 잠재의식을 계속 자극하는 거는 영어 실력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저런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영어를 할 것인가. 우선 하기나 해야죠. 하지도 않으면서 그 고민만 하고 막 인생은 뭘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우선은 부딪혀서 직접 많이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저 타임반이 50분에 한 페이지를 채 못 읽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움에 되고. 그럴 때 좋은 점은 문장을 이잡듯이 봐서 구문 파악 능력이랑 이 타임즈 어휘가 어려우니까 이제 어휘력은 많이 늘었죠. 근데 대학원 시험 보려면 시험이란 게 뭐예요? 시험은 신속 정확입니다. 이 정확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신속해야 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게 느리게 읽기 연습이 됐었던 거예요. 이 타임반 회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건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면서 좀 빨리 읽기를 훈련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적응이란 게 새로 필요하다. 어느 분야든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토익을 많이 욕해요. 토익 뭐 900점 넘어봐야 말도 못하고, 요새 뭐 신문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거꾸로 영어 회화 좀 잘하는데요, 토익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영어 회화 선생님들 토익 만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몰래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만점이 안 나와요. 실제 그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방송도 타고 이런 분들. 근데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토익 만점이다 그러면 토익에 적응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나오는 점수고, 회화는 회화대로의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600점대 토익인데 회화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표현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런 그 표현력이랑도 많이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근철 선생이랑은 한 15년 잘 알아요. 계속. 그래서 그 선생 소개로 김영철, 그 개그맨을 2번 만나봤어요. 2번 만나서 그 와인바에서 이제 와인 마시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쨌거나 연예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 능력이 뛰어나요.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쑥스러워서, 아니면 성격 때문에 조금밖에 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 또 이근철 선생 보면서 또 EBS 강사 모임 같은 데 가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시험 강의만 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영어 회화 강의하는 사람들의 그 밝고 아주 유쾌한 표정, 그리고 노래방에서 거의 뭐 가수 뺨치는 제스처와 태도, 노래도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위축시켰어요.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표현 중심의 마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시험 중심의 마인드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토익 점수도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표현적으로 회로를 전환시켜서 훈련을 해야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말 막 잘하는 사람들,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실제 그 시험을 봐보면은 어휘력 부족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게 어느 때 나타나냐면 외국에서
부모님 잘 만나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발음 원어민이죠. 원어민 발음. 토익 시험 600점 나와요. 이렇게 왜 그럴까? 옛날 시험으로 기준으로 할 때 왜 그랬냐면 어휘가 훈련이 된 어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LC는 거의 만점 나오는데 RC가 엉망인 점수가 나와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훈련을 해서 점수를 빨리 올 수는 있는데 처음에 시험 보면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이란 것이 어디에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대학원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건 좀 인생적인 얘기도 통하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좀 거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YBM 그 학원에, 입사 지원을 대학원 때 냈어요. 3학기 때 딱 냈는데, 거기는 아주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예습을 못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타임지가 다음 주 날짜로 찍힌 타임지가 한국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옵니다. 다음 주 날짜 찍힌 거. 그거를 딱 가져와서 어느 페이지 딱 정해놓고 그거 한 패러그래프 강의 바로 해보세요. 이게 직강 강의예요. 근데 그거는 뭐 타임즈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서 강의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독해 시대였어요. 지금같이 토익이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때 타임지 강사가 되는 게 그때는 우선은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유학 갈 겸해서 돈을 벌기에 난 타임지 강의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너는 아직 대학원생이고, 경력도 안 되니까 우선 독해 강의로 해라. 그래서 이제 독해 강의로,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엔 그 당시 원장님이 YBM 시사 회장님의 사돈이었어요. 윤석흥 원장이라고.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우리 학원의 강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 사람 꼭 강의를 들어봐. 그래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잘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뭐 저 정도는 나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어르신이, 그래, 어때? 강의 잘하지? 근데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답답하던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집으로 전화 왔어요. 그 원장님이 약간 다혈질이세요. 딱 오더니, 당신같이 거만한 사람은 우리 학원 필요 없어. 그리고 바로 강의도 못하고 잘렸어요. 그게 상당히 아주 묘한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림동 고시촌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원래 종로에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고 종로에서는 안 되니까 신림동 고시촌으로 갔어요. 거기서 타임지를 했어요. 내가 타임지. 첫 수강생이 한 명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라도 50만 원 기본급을 그쪽에서 보장을 해줘서 강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생도 좀 왔죠. 고시생도 있고 그 학원 자체에서는. 근데 나는 코피 터지게 타임지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과외를 병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유지가 되지. 근데 옆에 반에서는 토플 강사가 수백 명을 놓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굶주려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불렀어요. 그분이 날 부르더니 좀 급해서 같이 의논할 게 있어서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영어 문제가 이건데 답을 모르겠다. 그래서 몇 가지 답을 좀 의논해보자. 의논해보자인 게, 그러니까 나한테 답 알려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답을 알려줬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벌고 나는 이래야 되나? 아니다. 그럼 한번 대중화에 맞춰볼까? 근데, 토플은 워낙 대중화됐으니까 토익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토익으로 좀 가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 원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 잘랐던 분. 그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때 못했다는 강사들 다 잘랐대요. 그 생각해보니까 잘 못하더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한번 와볼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시험 봤어요. 거기 냉정해요. 가서 이제 다시 와 이게 아니에요. 가서 또 타임지 놓고, 그것도 한 패러그래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 근데 요번엔 좀 토익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토익으로 바꿨어요. 토익으로 바꾸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종교적으로 풀면 제가 그 당시 먼저 들어갔을 때 대학원 3학기 때 독해 강사를 했으면 아마 지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에 조금 되다가 독해는 확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토익을 위해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보는데 토익을 강의하는데 97년 1월부터는 아니 나도 이제 강사니까 그래도 시험을 봐보자. 근데 97년 이때는 그 토익계가 어땠냐면 그렇게 토익 시험을 보는 강사가 없었어요. 그냥 책만 강의하지. 그래서 시험을 처음 딱 보는데 느낌이 이렇게 시험이 싱겁지 이러다가 몇 번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알겠냐면 이거 기출을 또 내는구나. 그 당시에는 기출을 또 냈어요. 낸 걸 몇 달 후에 또 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통계가 잡혀요. 전년도에 홀수달에 나왔던 거는 그 다음에는 그 앞뒤 달 문제 가르치면은 전기같이 그냥 사람들을 전율을케 하는 그 똑같은 문제를 탁 나오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줄 서고 뭐 저 마감이 너무 빨리 되고 막 이런 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몇 년을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2000년도 말에 이제 실연이 온 건데 그때 이제 워낙 혼자 잘 되니까 그 위에 반에 강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도 뭐 실력은 좋은 사람이겠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조교를 보내서 6개월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제 자료를. 그리고 그 중에 기출 유형만 쫙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토익위원회에 고발을 했어요. 김대균이 이렇게 기출을 쓰고 있다. 이걸 만약에 제재를 안 하면 너희 YBM, 김대균 이런 데를 모두 무슨 4대 언론지 등등 해가지고 다 고발해서 다 폭파시키겠다. 이런 식의 위협이고 맨 마지막 문장이 분개한 수강생이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분노에 차서 뭐 썼다는 식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조교가 의심스러워서 그 옆반 조교인 거 아니까 그래서 너 내 수업 자료 좀 전에 들은 거 다 갖고 와봐 그랬더니 못 갖고 오겠대요. 왜 그랬더니 선생 줬대.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 어쨌든 뺏어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애인 줄 거라 그러면서 그 선생한테 자료를 빼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토익위원회 갔더니 그 이제 필기체에다가 그거 글씨가 있으면 그게 좀 어떤 증거 자료로 남을까봐 그 필기체를 다 이걸 일일이 지웠었어요. 그 지운 표시. 근데 지운 표시 난 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뭐, 그렇다고 제가 이게 딱 뒤집어져서 2년 자격정지가 풀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은 학원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학원에. 이제 더러워서 강의도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강사인데 시험도 못 보게 하면 내가 더 이상 강의를 할 색깔도 안 나고 그래서 관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선 좀 아쉽죠. 어차피 제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강사니까 이제 그럼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나 어쨌건 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안 보면 나 어차피 관둔다.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주말 강의를 빼주겠다. 주말 강의 빼줄 테니까 일본 가서 시험 봐라. 일본 가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저 강사랑 같이 못하겠다. 자기도 기출 쓰면서, 여러분 저 강사가 기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은. 근데 왜 같이 강사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자격정지 시켜놓고 저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내가 뭐가 되냐. 같이는 못하겠다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주말 강의를 빼버리고, 일본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우울한 2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가서 일요일 날 시험을 걔네는 오후에 봐요. 오후 1시 45분에 서부터 해갖고 준비해서 2시부터 보면은 4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4시에 끝나는데 제가 도쿄에서 5시 1분 동경역 기차를 타야 그걸 총알같이 하야 6시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고 나리타 공항에서 코피 터지게 뛰어가야 7시 비행기를 타요. 7시가 마지막 비행기예요. 7시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9시 넘어서 와서 집에 오면 10시 넘어서 그 문제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시험 강의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 막 죽이고 싶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고 정말 아주 원수 같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일본에서도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만점 경력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점 영역 계속 있었고, 그러면은 그런 색깔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김영사에서 나온 그 토익 답이 보인다를 어떤 독자가 고단샤에 탁 던져줬어요. 아, 이 책이 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책이니까 여기 번역 가치가 있나 보라고. 근데 거기서 그걸 딱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 책이 그 시리즈가 해서 한 30만 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여행했던 경비 이런 거 다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쇄라는 게 이제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래도 좀 이게 전화위복이랄까 이제 그런 일이 돼서 일본 시장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제 책이 일본어로 뉴토익도 지금 한 6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명도로 한국에서 지금 다른 출판사도 번역된 책이 있지만 그 책은 묻혀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원래 그 있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점하는 데 있어서 초창기부터 그 자리를 잡게 해주는 데는 상당히 그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요새 그 상황, 여러분이 그 사이버 대학 또 이쪽에 관여하시니까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파고다 어학원이라고 있어요. 파고다 어학원에서 올 여름에 세미나를 했어요. 강사 집중 세미나. 강사들 다 모아놓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이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토익을 활성화시킨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김대균 우선 나오죠. 나와서 기출이나 이런 기출 재생을 정확하게 강의해서 사람들을 확 끌어들였다. 그래 놓고 그 다음 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기 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몇 명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해도 잘 모를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예로 들었냐면 인터넷 작업의 명수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이미 지금 작업이 충분한데 종로 토익 뭐 이런 걸 쳐봐요. 종로에서 토익 뭐가 좋죠? 그럼 당근 누구죠? 요 짝 맞추는 거. 그 댓글 달기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혼자 안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의 자기 조교나 이런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야 우리가 내가 몇 시에 질문할 거니까 그때 딱 있다가 대기하고 답을 달어. 그거를 해서 알바생, 소위 알바생 작전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 30명 모으든 전체 다 해서 30명 모으든 선생이 700명을 모았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새는 김대균을 여러분은 조금 알고 올 수도 있지만은 웹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전전에 강한 사람이 또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다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웹 작업해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웹 작업해서 인지도를 높여. 이런 게 이제 거기에 그 내부 기밀의 결론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강사가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별거 아니지만 블로그나 이런 걸 여러분에게 그 앞에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웹 작업까지는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블로그나 그 뭐 이 기본적인 것까지도 없으면은 이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못 배겨난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저를 대학교 1, 2학년 학생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언어 폭력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커스를 예를 많이 드는데 해커스 토익이 그 책이 그렇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토익 900을 위하여라는 카페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카페가 한 50만 인원을 갖고 있는 카페인데 해커스가 그걸 샀습니다. 거기 그 주인장을 매수해서 샀어요. 사서 자기네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김대균 칭찬해봐요. 바로 잘리고요. 탈퇴당해요. 그런 언어폭력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뭐 한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상당히 그 사이버에서의 그런 마케팅 이런 거 좋게 말하면 마케팅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무서운 시대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웹에서 그런 작업을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뭐 이렇게 아무리 뭐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공격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거기 성공에 대한 단상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유명 강사님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익훈 선생님이 그 작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해 아마 수술 받고 좀 가발 쓰고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설날 뭐 특강 아니면 뭐 추석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좀 과로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좋은 학원을 많이 키우셨지만은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성공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저에게도 왔어요. 그래서 저대로는 이제 좀 건강하게 또 즐겁게 살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조금 줄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강의 선에선 즐겁게 강의하고 또 책이나 이런 마케팅을 하고 또 EBS랑 해가지고 아마 내년쯤에는 전국 투어 같은 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도마다의 그런 인지도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그렇게 좀 에너지는 좀 안배를 하면서 사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통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이버에서 공부하시고 혼자 있고 이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남의 촌지라는 거, 촌지가 그 평균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1년에 얼마 정도를 몇 번 줘야 기준이 될까요? 30만 원씩 4번 줘야 된대요. 30만 원씩 4번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좀 밉보인대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좀 압구정 모모 학교에서 있었던 일, 실화예요. 어머니가 10만 원을 드렸어.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근데 그분이 좀 돈을 밝히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도 여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아이를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콩나물 사드시라 그래라. 그러고 줬어요, 다시. 그래서 어머니가 상처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10만 원어치 콩나물을 샀어요. 사서 그 학교 운동장에 뿌리고 전학 갔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0만 원이면 콩나물 살 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어 실력과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책을 사고도 남는 그런 돈이에요. 10만 원이면, 여기 뭐 몇 권 예를 들었지만, Grammar in Use다, Practical English Usage, 이런 책, 그리고 영어 사전, 그런 거 해도 10만 원 되기 힘들어요. 그런 정도를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자기 인생관도 달라질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게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좀 가난하게 공부해 봐서 아는데, 책은 요즘에 좋은 게 널려 있어요. 좋은 책들이 많고, 중요한 건 그런 책을 잘 가지고 얼만큼 의지 있게 꾸준하게 공부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책은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강사되고 소위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서는 연말을 조금씩 뺐어요. 연말을 빼고 무조건 외국을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학을 못 갔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을 돌려고 해서 미국도 3번 갔다 오고 뭐 영국도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서점을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영어 교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서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서점 가면 영어책 많죠. 영어책이 많지만 영어 교육으로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기 좋게 테마별로 정리되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도 자주 가는데 일본도 우리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어 병 걸린 나라고 그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환상을 깨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학연수도요. 실력 하나도 없는데 가면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익도 한 7, 800 나온 상태에서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간 분은 많은 걸 얻어와요. 근데 가서 주어 동사 찾고 기본적인 걸 거기서부터 배우면 자기가 뭐 거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배워오는 거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독하게 준비해서 6개월 갔다 온 사람이 낫지
어리버리해갖고 가가지고 1년 허송세월하고 오히려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동거만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딱 좀 오는 그런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실제 그 책들은 거기 이제 대표적인 예들을 또 들었고 제 책 중에서는 이제 그 타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토익 공식 시리즈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토익 답이 보인다 시리즈에서는 요새 나왔던 이제 뭐 토익 답이 보이는 모의고사 400제 시즌 2나 3 이런 게 뉴토익에 맞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신뢰감을 드려야 돼서 지난달 토익 시험 결과가 발표됐죠. 근데 지난달에도 저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그런 만점 이미지도 가면서 내일 여러분 저 또 시험 봐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이 강의를 좀 어떻게 뺄까 했었었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 2시간 시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130번 이상 봤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 기록이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가서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대로는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EBS 방송 같은 거 들으시는 분 알지만 제가 작년에 8월부터는 저기 PD님한테 부탁해서 원어민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원어민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진행하는 토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저 뉴토익 스피킹 뭐 시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저대로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을 가서 뭐 공부해 본 경력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또 혜택을 받으면서 원어민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해야 되고 토요일은 만나서 같이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대로 스피킹의 내공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스피킹에 대한 말들이 많죠. 근데 뭐 토익 아까 말했지만 뭐 토익 뭐 잘해봐야 뭐 저 스피킹 잘 못한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제가 한 달 안에 학습법 책이 나와요. 그건 좀 많이 비밀로 했던 얘기인데 그냥 토익이 아니라 영어 학습법에 대한 책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실제 여러분 스피킹을 잘하는 분은 스피킹 쪽 머리가 발달이 된 거예요. 토익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리딩과 리스닝 시험으로 따지면 철저히 듣고 읽으려고만 두뇌가 발달이 됐어요. 입을 꽉 다물고 듣잖아요. 시험을. 그러니 스피킹이 될 리가 없지. 근데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영어 회화 뇌는 따로 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가 실험을 해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뇌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우리말을 잘하셔요.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근데 영어 회화 뇌는 요만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영어 강사 중에 번역은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회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그 사람은 뇌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훈련한 거예요.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그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근데 그것만 발달했으니까 그 사람 번역의 천재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뇌를 그래도 난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면서 계속 키우겠다 해서 계속 듣고 계속 그 몇 마디 안 되지만 그 짧은 마디를 영어를 영어로 그냥 떠들어 나가는 다이렉트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데 집중을 하면은 이쪽 뇌가 커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말 생각하고 영어하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가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현실이 이렇다.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걸 키워나갈 거다. 그리고 이 교집합도 있겠죠. 근데 이 영어의 뇌를 키워서 내가 영어를 영어답게 하겠다. 저런 생각을 갖고 영어를 접근하면 쉬워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어를 외우고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로 거기 하나 들어봤는데 우리말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멍쳐! 그래요 저한테. 멍쳐? 멈춰인데 왜 멍쳐라 그럴까? 스펠링 써봐 그랬더니 이렇게 써요 지금. 멍쳐. 음료수 좀 사올 때 음료수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걔는 우리 말 문자를 먼저 배우질 않고 어릴 적부터 소리를 배운 거예요. 소리.
어른이 입을 어떻게 뻥끗 하나만 열심히 보면서 이게 배운 거예요. 그건 걔네 귀에는 이렇게 들린 거였어요. 그래서 소리를 먼저 배우고 문자를 배우면 영어를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자를 먼저 배웠잖아요. 그래놓고 그거요 막 들으면서도 문자를 막 생각해. 그럼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 그 와중에 어떻게 스피킹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 영어를 영어로 생각한다는 건 지금 제가 떠드는 거 여러분 우리말로 생각해서 바로 입력이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영어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뇌를 내가 아주 밑바닥부터 키우겠다. 동화책 아주 센 기초부터 읽어서 들어서 키우겠다. 이 생각을 안 가지면은 영어 발전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자기가 성인이라고 영어 좀 되는지 알아. 영어 뇌는 사실은 코딱지만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이라고 해봐야.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스피킹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소리, 그리고 소리에 민감해라. 소리 자체를 듣고 그 뜻이 뭔가를 의식하려는 태도를 꼭 가져라는 거. 그런 쪽이 발달돼야 스피킹이 되고 이 라이팅이 돼갑니다. 근데 그런 라이팅은 또 이제 문자에 대한 의식이죠. 라이팅에 대해서도 희망을 드리면 제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토플 연재를 옛날에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거기 편집 주간님 뭐 이런 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회식 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글을 이렇게 잘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베껴쓰기를 우선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한 게 뭐냐면 잘 쓴 글을 똑같이 베껴쓰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이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 그분이 스피킹을 잘 못해요. 의외로. 그게 뭐냐. 글 쓰는데 머리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뇌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달변인 사람 있잖아. 똑같은 얘기도 그 사람이 말하면 너무 재밌어. 똑같은 얘기 딴 사람은 도저히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되는 그런 게 재능이고 훈련이에요. 그리고 스피킹 선생님들을 제가 좀 알지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EBS 초급 영어야 김정호 선생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은 비디오나 아니면 영화 볼 때 필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 적어요. 원시적이죠. 그래야 그걸 방송 때 한두 마디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을 자기가 그 표현을 적어서 그게 필요하고 제가 많이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이근천 선생이랑 같이 영화 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으면 바로 중얼중얼거려요. 바로바로. 그럼 얼마나 주변 사람 방해가 심합니까? 막 뒤에서 쳐다보고 막 싫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역겨워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하는데 쫑알쫑알 되면은 그 되게 우리나라 반감 같. 근데 그게 없이는 그런 경쾌한 강의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방송이나 뭘 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여러분이 우리말 잘한다 그래도요. 마이크 탁 들이밀면은 여러분 자 이제 SBS에서 나왔어요. 자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이 바로 나옵니까? 그것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나오죠. 한두 번 경험해 본 사람이 잘 나오지 절대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리내어 말해보지 않는 말은 절대 말해볼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문자를 읽고 소리 자체에 집중해라. 뭐 이런 쪽도 다 그런 스타일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토익을 잘하려면 진짜 이게 토익이니까 토익은 시험을 우선 봐야죠. 시험 안 본 사람은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적응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은 우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제가 좀 영광스러웠던 일이 올해 뭐가 있었냐면 케임브리지 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케임브리지 저자를 한국에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건데 그 중에 토익 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한국의 대표 토익 강사가 누군지 자기가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뽑혀서 갔어요. 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재밌었던 거 한번 실험해봤어요. 당신 시험 봤어요? 우선 난 그걸 물어봤어요. 미국인이 영어 시험 봤는지. 근데 자기 봤대요. 그래도 자기는 그러면 책임 있는 저자예요. 시험을 봤대요. 원어민인데 미국인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실험해본 게 뭐냐면 파2에서 난 뉴토익 다 봤다. 그리고 만점 기록도 꽤 있고 그래서 말을 해보는데 파2에서 들리면 답인 문장이 있더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예를 들어 Tha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 안 났어.
I'm not sure, will you? That's a good idea. 이런 거. Either will be fine with me. 이런 거 들리면 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딱 말하니까 그 사람이 뿅 가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저런 변태를 봤나 이 표정이 아니라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정보를 교환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꿈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공저자로 할래? 내가 그랬어요. 같이 책 쓰요. 나는 문제는 진짜 시험에 가까운 거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딱 한 발 물러서요. 그는 내가 혼자 결정할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실제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 또 외국애가 하나, 물론 시험은 많이 봤지만, 근데, 그렇지만 저대로는 꿈을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다. 내가 좀 시험 정보 같은 건 매월 보기 때문에 나만큼 정확한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의논해 보자, 이런 식으로는 갔는데, 그 다음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세계 최고의 토익 전문가에게 해갖고 책으로 해서 사인을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워낙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라. 그리고 또 제가 일본에 책이 10등 안에 드는 게 있다. 그 말로만 하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어 와서 제가 아예 올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요즘은 좀 필요한 시대가 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렸고, 정해놓은 테이프나 mp3를 반복해서 100회 이상 들으세요. 100회 정도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한 200번 정도 들어야 자기 문장이 된대요. 이 문장이. 그래서 많이 들어나가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mp3 공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좋은 출판사에는 그 책 나가면 그거에 대한 mp3가 많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마운지 아시고 쓰셔야 돼요. 제가 일본어판 내고 나서 고단샤 직원을 만나갖고, 야, 한국엔 이런 게 인기니까 너희 내 책도 mp3 사이트에 올리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다 했더니 그 사람이 날 정말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걸 왜 공짜로 주냐? 이런 거예요. 일본은 그런 의식이 정확해요. 친절하지만 공짜는 별로 없어요. 친절한 만큼 예의 갖추고 하지만 mp3를 왜 공짜로 주냐 이거예요. 그런 의식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mp3가 공짜로 널려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별 기본사항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정리하시는 거 있죠.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데 꼭 이 책을 여러분이 사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책장사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제가 공감하는 내용을 딱 갖고 있어서, 이건 원서예요.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된다요. 주제가 그거예요. 바라는 대로 된다인데, 내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럼 그 사람 못해요. 그 사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스타트업 빌딩 정도 하나 사고 싶고, 그리고 영어는 그래도 원어민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영어 연설도 해보고 싶고, 그런 계획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어쨌거나 나는 무슨 영어 왕국을 세워서 그 큰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출판사도 놓고 아니면 학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시스템을 갖춰서 아주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틀을 갖춘 그런 어학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 짜놓으면 그런 일들이 주변에 좋은 기회를 자기에게 끌어들이게 해서, 그게 어트랙션이에요. 끌어들이게 해서 결국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쩌나, 또 취직 안 되면 어쩌나, 그러면 안 돼요. 못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나쁜 기운을 자꾸 끌어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주 결국은 나쁜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사고가 너무 부정적인 친구랑은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대화도 하지 마시고, 재수가 옴붙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긍정적인 사고랑 상당히 잘 될 거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일시적으로 우울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정말 큰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비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남한테 막 인생을 비관해요. 한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오래 살아요.
감정을 해소하면서 막 오래 살아요. 아주 아주 저 인생의 암적인 존재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시고 긍정적이고 좀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고서 주변에 그 성장 이제 좀 나도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 백남준 씨 맞죠, 그죠? 비디오 아트 쪽. 근데 그분이 제 친구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인데 그 사람 말한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신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죠? 했는데 하는 말이 주변 사람이 내 친구들이 유능하니까 덩달아 됐어 이 말한 게 있어요. 그거를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친구가 그 수준의 기를 갖고 있고 좋은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영향을 좋게 받아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자기 꿈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여건이 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 직장 다니고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 몇 권 사고 이러는 게 큰 투자는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을 갖고 자기가 의지만 잘 있으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나요? 안 들려요. 요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원래는 EBS 강의가 6시쯤 끝나요. 근데 요번에 다행히 같이 진행하는 바야가 아파서 5시쯤 끝나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닷컴 분이나 이런 분이 어쨌건 밥을 먹든 말든 여기 7시까지 오게 하려는 이제 그런 작전을 피셨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나 이런 거를 잘 하시고 그것도 이제 제가 제 조교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너가 점심을 5,000원짜리 먹으면서 살겠다 그러면 5,000원짜리 인간이 되는 거고 그래도 10,000원짜리 먹어야지 이러면 10,000원짜리의 규모에 맞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사고의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아주 좋은 데서 먹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계속 나는 5,000원짜리 하면 자기는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랑 비슷한데 예, 그 생각도 저녁 먹었습니다. 예. 예. 결혼하셨으면 자녀분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나? 교육에 대한 얘기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또 이 얘기도 해야 되나? 예, 해죠. 이런 비담을 해줘야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청담동에 YBM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한 건물에 2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가 옮겼어요. ECC랑 또 하나 저기 YBM 직원분 한 분 100만 원짜리 뭐가 있죠? 그 학원 이름 중에 A 뭐 들어가는 거 있는데 모르세요? 예?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학원이 같은 데 있었어요. 한 건물에. 근데 ECC가 60만 원 선이에요. 근데 하나 학원이 100만 원 선이에요. 근데 스쿨버스를 같이 운영하네. 근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무섭냐면 100만 원짜리 다니는 애가 야, 쟤네랑 놀지 마. 쟤네는 영어 못해.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건물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유치원이 지네가 해봐야 그 수준이 정말 도토리 키재기일 수도 있는데 강남만큼 그렇게 상대적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은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희 엄마 차 뭐냐? 우리 엄마 차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교 우위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마인 뉴스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리스닝 재미있는 테이프들 같은 거 많이 듣게 하고 영어를 즐겁게 느끼게 하면서 암기를 많이 시키는 거 그런 쪽으로 하면 교재비가 이게 60만 원만 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상술에도 많이 놀아날 수 있지만은 실제 잘 가르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실제 교재 여건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적절한 그런 교재 단계별로 밟아가는 거나 이런 걸 잘 짜면은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래 집단에 어울리게 하는 거랑 그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수준 있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정보 나누는 거,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수준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허영심, 이런 것도 좀 작용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하기 나름이지만은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큰 돈은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어요. 예. 내일 토익 시험 보신다고 했는데 토익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토익 시험 볼 때 점수가 낮을 때는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좀 점수가 높아가면은 여유도 있고 답안지 나왔을 때부터 막 시험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이제 저는 시험을 보는 게 사실 이제 여러분 입장이랑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우선은 제가 불편한 게 이제 저 알아보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변장 아닌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아주 널널하게 옷 입고, 그러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동네 아저씨처럼 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데, 근데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불편해요. 이렇게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뭐 답이 뭘까 이거는 아닌 거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똑같이 시험 봐요. RC 다 보고 RC. 근데 이제 다 보고 시간이 좀 남죠.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고 암기를 좀 해야죠. 강사니까. 외울 거는 좀 외워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그 약속을 많이 뭐 방송을 통해서도 했고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강사로 토익 강의라는 동안은 계속 시험을 받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굳이 뭐 제가 웹 작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제 좋게 봐주시면 또 고마운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교재를 사면 좀 많이 집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재를 집필하실 때 주로 어떤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토익 공식 2000 이후 그 시리즈랑 아까 말했던 이제 토익 답이 보이는 모의고사 400제 시즌 2, 3 부류. 그걸 어떻게 했냐면 기출반, 응용반으로 했어요. 기출반, 응용반. 근데 아까 그 일본 얘기랑 통하는데 요즘은 기출이 안 나와요. 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로 유형을 잡고 세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게 그 나라가 선진국인 거는 기출을 토대로 만든 문제가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그래서 답이 보인다 탁 들어가니까 뿅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는 일본의 최다응시 만청화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우리 학원 소개도 하고 책도 좀 소개해줘서 이만큼 책을 사갔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학원을 운영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요. 나중에 저를 ETS에 고발했어요. 김대균이 토익을 기출을 쓰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사는 제가 안 믿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일본 사람도 그렇게 친절하고 내가 맛있는 한식도 사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뒤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긴 한데 일본이 지금 이제 기출 변형도 많이 생겼지만은 이제 원래는 전공법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형 중에 몇 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석 달에 한 번은 일본을 가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괜찮은 책도 사보고, 그리고 내 책 현황도 좀 보고 하는데, 그런 좀 기출이 아닌데 수준이 맞는 거, 그런 거를 응용해서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반 섞어내는 것이고, 그게 저대로는 바람직한 토익 학습법이라고 생각해요. 기출 변형은 제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경제에 달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좋은 책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반 섞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 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성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이제 생존을 위한 등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산을 안 올라가면은 제가 8시간 60분 강의를 매일 해요. 지금도. 그러고 책 만들고 EBS 오늘 강의하고 이런 저녁 강의하고 시험 보면 생각보다 이 에너지 안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생존을 위한 거였지만 다니다 보니까 산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산 다 다녀보고 세계의 명산, 중턱까지는 아무리 높이는 못 가더라도 이제 그런 데 가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예요. 진짜 스타트업 빌딩 같은 거 하나 져서
거기에서 영어 출판사 학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YBM 밑에 있지만 이렇게 좀 또 이런 꿈을 말하면 또 저 직원분은 좀 싫어하겠다. 그래도 난 그런 걸 해야죠. 왜 굳이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또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또 하시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 토요일 밤인데 고생 많으셨고 꼭 노력해서 성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